자, 환매기가 자, 환매기가 가끔가다 나올 수 있는데 요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근데 환매는 어렵게는 안 나오고 37번 정도 얘기 한번 봐보세요. 이 환매라는 게 좀 어려운데 마음에 걸려요. 만약에 매매가 계약 강론이 5문제 나온다면 환매가 나오지 않겠는가. 환매는 환매매의 줄임말이에요. 환매매, 대사는 매매. 말은 그렇게 매매라 형식을 빌리지만 환매는 매도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도담보. 돈 빌려 쓰는 담보제도예요. 이걸 변칙담보라고 해요. 담보. 돈 빌려 쓰는 방법이죠. 이게 결국은요. 한번 환매를 해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또는 뭐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돈이 급한데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을 잡아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 안 돼요. 돈은 급하고. 그래서 갑이 을사채 쫓아가서 돈 5억만 빌려달라. 딱 1년만 쓰겠다. 이자는 달란 대로 주겠다. 을사채가 빌려주겠대요. 빌려주는데 문제는 저당을 잡지 않겠다는 거야. 나 저당 안 잡는다. 변칙담보죠. 변칙담보. 즉 소유권 이전형을 택하자는 거예요. 일단 빌려준 돈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등을 내달래. 그리고 돈을 갚으면 소유권 돌려주고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예약권을 체결해놨다가 내가 소유권 갖든가 아니면 경매하든가 그때 선택하겠다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빌려주겠대요. 좋다. 그런데 이양 이걸 변칙담보라 부르는 거예요. 이양 거 얘가 먼저 제시했어요. 그럼 매도담보하자. 이 소유권 이전행위는 양도담보가 있고 매도담보가 있어요. 근데 양도담보는 채권자 을 앞으로 이렇게요. 빌려준 돈을 매매대금에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로 해요, 이걸요. 빌려준 돈을 예약계획이 체결된다는 거야. 예약계획을 체결하고 을사채. 이렇게 돈을 갚을 때까지 소유권 등기 넘겨주지만 점유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 안 넘겨요. 그러면 등기만 넘어왔을 뿐이지 누가 사용하고 있다. 채무자 갑이 사용하면 양도함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기만 넘겨줄 뿐이지 점유까지 넘겨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소유권 되찾아오려면 양도함부는요. 빌려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모두 갚아줘야 되는 거야. 이자 먹으려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되찾아올 수 있어. 근데 여기 중에서 매도함부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소유권 등을 넘겨준 것 동시에 점유도 넘겨주겠다. 점유까지도 네가 해라. 내 돈 갚을 때까지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상가 건물 같은 거라면 월세를 네가 받아 먹으라는 거야, 네가. 응? 그 대신 이 다음에 이자는 없기로 하자. 원금만 이자와 네가 네 앞으로 넘겨준 것을 사용하는 거고 사용이익, 뭐 차이 월세 같은 거 받는 것을 상대 처리하자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하자. 얼마 나오니 월세? 월세 한 달에 뭐 700 나온대요.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등기 넘겨준 것 동시에 점유도 넘긴 거예요. 얘가 이제 월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완벽한 소유권 넘어간 거야. 일단 소유권 등기도 을사채 앞으로 돼 있지. 월세도 얘가 받아 먹지.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 내가 돈 갚으면 대차를 권리를 여기다가 등기해달라. 내가 5억만 갚으면 대차를 등기해달라 여기다가. 이 부기로 환매특이야. 얼마를 다 갚아야 되냐. 환매대금을 적어줘야 돼 항상. 환매대금은 원매매대금, 빌려준 원금이지 여기다 이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아요. 이자와 네가 사용료를 갖는 것을 서로 상대 처리하는 거야. 응?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부대 비용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등기 비용이요. 이거 포함할 수 있어요. 환매대금 5억 이거요. 환매 기간을 정해야 돼. 다만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환매는 아무리 길어도 부동산 환매 몇 년? 5년. 동사 환매는 얼마?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환매 권리자는 갑.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등기가 만약에 이거 병한테 넘어가든 정한테 넘어가든 관계없어. 누구한테 가 있든 나는 이 기간 내에 5억만 갚아버리면 소유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환매예요, 환매. 이게. 그런데 환매는 일종의 변칙담보, 돈을 빌리는 방법인데 환매는 까다로워요. 환매는 동시성을 요한다. 동시성을 요한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환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특약과 환매 특약 항상 동시에 체결돼요. 동시에. 그러면 이 등기를 내면요. 채권자 을앞으로 이전 내준과 동시에 환매 특약 동시에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 배울 때 동시에 신청한 등기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라 배웠어요. 그러면 을사차 앞으로 등기 나올 때 이 접수번호가 나와요.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가 만약 2788이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접수번호가 2788. 동일한 접수번호가 나와야 돼. 동시에 신청 등기만 유효해요. 만약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등기 다 무효가 돼버려. 동시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반드시. 두 번째는 환매대금. 얼마를 대갚아야지만이 대체적으로 뭐냐. 환매대금 꼭 적어야 돼. 등기부에. 환매대금은 동액성을 요한다. 동액성. 동액성. 빌려준 원금. 원금 매매대금이에요. 원금 플러스 부대비용을 포함할지언정. 환매대금에는 뭘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이것이 원칙일 뿐이지 특약이 있다면 이자를 포함할 수도 있어. 나 700 갖고 안 돼. 응? 나 한 달에 1000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1년 뒤에 환매 기한 정했으니까 1년 뒤에 3,600 더 주기로 하자. 특약이 있다. 이자 포함해 좋아. 아무런 말이 없다면 동액성. 특약이 있다면 이자를 포함해도 좋다. 그 다음에 환매는 아무리 길어도 기간의 제한이 있어. 아무리 길어도 기간의 제한. 이거 강행규정이야. 반드시 지켜줘야 돼. 특약을 배제할 수 없어. 부동산 몇 년? 5년. 동산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 초과하면 안 돼. 근데 이 기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연장,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시성, 동액성, 기간의 제한. 딱 세 가지예요. 또 환매 특약은 항상 무슨 등기로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항상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 내야 돼요. 부기 등기로. 이거 환매 특약 등기라 부르는 거죠. 자, 이거는 등기법에서도 한번 봤을 거예요. 보셔요. 1번에 자, 37번 봐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포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땡. 동시에 등기하지 않은 건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반드시 지켜야 돼. 강행규정 틀렸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동시성. 이건 강행규정.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을 정했더라도 몇 년으로? 5년 단축한다. 맞는 지문. 네, 여러분 4번 얘기는 이 법성장관 얘기 보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워. 다만 제가 관세법정 가르칠 때 뭐라 배웠냐면요. 관세법정 성립하지 않는 거. 환매권 실행으로 환지처분으로 명의신탁이란 말만 나오면 기억나시죠? 계약이 해제되어 이 단어만 나오고 환지처분, 환매권 실행,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돼 이 5가지는 이 단어만 나오면 관세법정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환매권 실행 달라지게 됐을 때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라. 그렇죠? 5번에 매도인이 기간 내 환매를 하지 않으면 이 기간 내로 환매 권리 없어지는 거 하지 않으면 기간 경과 동시에 인전 매수인에게 소유권 기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 기간 놓치면 환매권 기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의정이 때문에 다 맞는 점은 1번 틀렸고 동시성, 기간에 제한, 동액성은 임의규정. 환매 특약, 소유권 특약과 동일한 접수번호 또 환매 특약은 또 항상 부기등기로 환매 기간 내에 실행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다. 물론 청산 절차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매다. 환매는 이자를 상대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도 마셔. 그냥 적어드린 거 정도. 자, 이제 임대차로 갈까요? 자, 42번부터는 임대차 문제인데 또 우리가 임대차 문제야 펄펄 날르지 뭐. 우리 주특기 아닌가?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좀 자신 있는 데가 어디요? 없다 인간아. 그래. 임대차 어렵지 않잖아요. 응? 민법 임대차 어렵지 않아. 왜? 나 오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교과서에서도 맨날 뭐 빅3다, 빅4다 그러면서 맨날 토지 임대차에 지상물, 매청구권.
책은 7번 본 시험에서 25회 때부터 7번 본 시험에서 6번 나왔어. 다 판례들이 줄줄줄 나와야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순서대로 보는 거야. 비용, 모든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을 관련되는 판례들 줄줄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줄줄줄 나와야 되고. 작년에도 여기서 두 문제 나왔지. 이렇게 두 문제. 그런데 최근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데가 양도 전대에서 무단 전대. 동의받은 전대 보지 마시고 무단 전대. 얘기 하나 더 보자면 임대차 차임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임대차에서 대항력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하면 완벽해. 이렇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아무나 내진 않아요. 주제별로 내는 거, 주제별로. 여기 다 팔려 쏟아지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까지. 뭐 거의 뭐 웬만하면 여기서 두 문제 나오든 뭐가 나오든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 팔려 쏟아지는 곳이죠. 자, 43번 문제부터 볼까요? 용어 중심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용어 중심으로. 이 민법상 임대차도요. 법조문이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판례가 안 나오는 곳은 보지 마.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4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43번에 민법상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에 관한 틀린 건 지금 임대차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민법상. 그럼 민법상 임대차란 말을 쓰는 순간 뭘 제외하는 거야? 주택은 제외하고 상가법을 적용받는 9억 원, 6억 4천 이하의 소액세에서 상가법을 따라가야지. 그거 제외하고 토지 중에서 농지를 제외하고 토지 중에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뭘 해야지? 민법상 임대차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민법상 임대차. 그러면 나머지 농지가 일반 토지, 일반 건물, 창고, 공장 이런 거 임대차. 그런 것만 민법상 임대차야. 자 보세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틀린 거 첫째. 토지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쌍방을 해통고할 수 있는데 토지임대인이 나가세요라고 통지하면 몇 개월? 6개월. 토지임차인 저 나갑니다. 그만 쓰겠습니다. 해통고하면 몇 개월? 1개월. 임대인이 통지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임차에 통지하면 1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1개월. 물론 1번 맞아요. 두 번째,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어요. 자,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임대 주기를 하자. 오케이. 정했더라도 쌍방이 특약을 넣은 거야. 기간은 2025년까지지만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지 통과할 수 있기를 하자를 미리 정해놓은 거야. 응? 그래서 그런 특약이 있었다면 해지할 권리를 미리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하면, 여기 해지란 말씀 틀리는 거야. 이거 시험이라고 하면 틀렸어, 이거. 해지 통고자 꼭 붙여줘야 되는 거야. 해지자가 붙으면 즉시예요, 항상. 이건 즉시를 선언하는 거야. 해지 통고자가 붙으면 상당 기한이 유예기한이 지나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장이라면 해지라고 써야 때 해지 통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 해지라는 단어는요 어떤 데 해지하는 거야? 의무 위반했을 때 모자랐다고 이기의 차임 연체 무단 양도 전대 의무 위반 즉시 끝내는 거지만 통고자가 붙은 건 서로 유예기를 보장해 줄 때 처음부터 계약을 정했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지 통과할 수 있기로 하자고 미리 유보시킬 때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자가 붙어야 돼. 이거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통고하면 상당 유예기한이 지나야 상당 유예기는 똑같아요. 임대인이 나가세요 통과하면 6개월, 임차 통과하면 1개월 똑같은 거야. 계약을 정했더라도 해지권 유보 특약이 가능하구나. 그런 특약이 있다면 통지하는 거야. 똑같이 가는 거야. 6개월, 1개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3번 질문 잘 봐볼까요? 난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봐 이렇게. 3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토지임대차건 창고 건물이 일반 창고 공장 건물이건 일반 건물 주택 상가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께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한 걸 본다. 토지건 임대차에서 법정 갱신이 있어요. 자, 토지건물 임대차 법정 갱신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법정 갱신에서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요게 포인트야. 요게 다른 데서는요. 전세 등기나 건물 전세권에서 토지 전세는 법정 갱신이 없어요. 건물 전세권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이 들어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2개월. 1개월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법이 생각돼서 집주인이 주택 임대차에서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뭘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다 뭐였어요?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근데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요, 전세 등기나 건물 전세권도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상당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사전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후 통지하지 않으면 거기만은 사후 통지야. 이해되죠? 속인단 말이에요. 맨날 들은 게 6월부터 1월 전까지다. 토지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6월부터 1월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미 틀렸어. 그때 통지하라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에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요거 하나만은 사후 통지야. 이해되시죠? 예,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내.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민법상 토지 임대차에서 통지가 없어서 말없이 묵시로 재계약 들어갔어. 법정갱신 묵시행이 들어갔다면 전 임대차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단 계약기간은 어떻다?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말없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인정 소멸하는 거야. 응?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첫 번째 계약기간 동안만 내가 담보 제공한 것이지. 응? 재계약, 법정에 들어간 것까지 쫓아가지는 않아. 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요. 이거 어려워요. 법정에 들어가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제 소멸해야 돼. 법정에 들어갈 때가 쫓아오면 안 돼. 3자한테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소멸해요.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요 3자가 내줘. 3자가 임차 낸 것이 아니라 보증금은 계속 따라와야 돼요. 전속해줘야 돼. 참 이거 어려워요. 말없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 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야지. 법정에 들어갈 때 따라올 수는 없다. 그건 3자가 부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임차 보증금을 3자가 지급했다면 보증금은 전속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자 제공한 보증금을 전속. 3자 제공한 담보는 소멸. 3자 제공한 보증금은 전속. 이 단어 좀 미세해요. 여기가. 무슨 뭐 논리 아니에요. 이론 아니에요. 그냥 기억의 문제야. 기억에. 보증금은 전속. 3자 제공한 담보는 소멸. 그런데 5번에 임대차의 최장기는 견고한 건물설 목조란 토지임대 제약은 모두 20년. 이미 땡. 이거는 법조문 자체가 폐지됐죠. 651조. 최장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장기 제한이 있는 몇 년 초과하지 말라는 거 뭐만 있어요? 전세권. 전세 등의 전세권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0년. 지상권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지상권. 영구만이어도 좋다. 지역권, 영구만도 좋다. 토지임대차, 건물, 주택, 상가임대차. 최장기 제한이 없다. 모두. 최단기는 있지. 보장 최단기 2년, 1년 뭐 있지만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지는. 틀린 거예요. 정답 5번이다. 자,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혹시나 싶어서 바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바로 46번, 7번. 47번을 볼게요. 6번은 스스로 보시고 46번은 숙제로 꼭 보시고 바로 사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47번 문제를 맞추더라 그러면 지금 당장 시험 봐도 일단 75점 맞는 점수야. 실력 자체는 점수는 비록 나를 속일지라도 실력은 75점 실력이야. 거기에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은근히 쉬운 말도 있고 은근히 어려운 말도 있어요. 75점짜리 문제인데 보세요.
갑은 46번에 똑같은 문제예요. 갑은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을 이거 상가 건물이라면 좀 애매해지는데 그냥 건물을 옛날 문제 수정 안 해서 그래. 상가 건물이면 상가법을 따라가야지. 또 상가 건물이면 이게 서울인지 뭐 예를 들면 평택시인지 뭐 광역시인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문제라 그래. 그냥 건물을 그냥 상가자 지어버리세요. 이게 상가자들은 상가법을 따라가야 되고 달라지기 시작해 갑자기. 그냥 갑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창고를 공장 건물을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했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이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유지비가 바로 필요비예요. 필요비. 유지관리비 필요비. 계량비 800만 원. 계량비는 뭐예요? 유익비. 계량비는 유익비. 유지관리비는 필요비를 지출하였다.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이 건을 병에게 양도했어. 이런 상태에서 비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양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75 정도 넘겠다 잘못하면. 자, 1번 보세요. 임차인은 갑에게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즉시로 유지비 200만 원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맞는 틀린지만 맞는지. 필요비는 임대 종료 전이라도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지관리비가 필요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요비는 즉시라도 임대 종료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틀린지만 맞는지만. 두 번째 얘기 볼까요? 두 번째. 이 건물, 이 병이 누구냐면 새로운 건물 주인이야. 건물이 매매가 됐어. 새로운 신소유자야. 병이 임차 을에게 쫓아와서 반환을 청구했어요. 너 계약 끝나서 돌려달라. 이랬을 때 을이 나 필요비, 유입비, 계량비, 유지비, 관리비 1,000만 원이잖아. 200, 800 못 받았다를 주장하면서 병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병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물론 이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지비, 계량비, 유입비, 필요비, 유입비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기 때문에 나 이 1,000만 원 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경락자건 신소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유치권은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 거절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라 배웠어요? 임대차에서 다른 건 다 동상명권이야. 권리금을 수수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부담을 치러 매수해줄 때까지 나 인도 못해. 다 동상명권이야. 동상명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어. 하여튼 비용상 청구만은 유치권이잖아. 유치권은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나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맞아, 유치권은. 그런데 임차인은 새로운 신소자 병한테 1,000만 원 달라.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비용상환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 종전 소유자. 갑에게 요구해야 돼. 갑. 내가 비용을 집어넣을 당시 임대인이 누구였어? 건물주가. 갑이었어. 대퇴 요구하는 거야. 근데 건물 팔고 등기 넘기고 간 애가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병한테 유치원 사면서 나 인도 거절이야. 그럼 병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알아서 대의변제 하든가 아니면 갑을 쪼든가. 야 인가 너 때문에 인도 못 받고 빨리 1,000만 원 줘. 안 그러면 너 계약 위반이야. 나 계약 해제해버릴 거야. 쪼든가. 하지만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차 비용상은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 갑한테 요구하는 거지 병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갑이 안 주면 병한테 유치권 행사하면 인도는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한테 요구하라? 갑에게. 틀린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문입니까? 이해되시죠?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지언정 병에게 쫓아가서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갑한테 요구해. 이거 틀렸어요. 세 번째, 이 X건물의 구성물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할 수 있어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때는 누가? 임차인비가 스스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수선수리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인간이 신이 치기잖아요. 응? 예를 들면 수도꼭지 하나 떨어졌어. 응? 예를 들면 막혔어. 변기가. 인간아 뚫어뻥 사. 네가 뚫어. 그 정도는. 이게 인간이 신이 치기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은 임차인이 해야지. 이것까지 순수히 할 때는 건 아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한 때 을은 갑에 대해서 계량비, 유입비 800만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유입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야? 임대차 종료 시에. 그럼 임대 종료 시, 즉시가 아니야. 다만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요. 임대차 종료 시에. 또 유입비는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들어간 모든 비용이 아니라 임대 종료 시에 또 뭐 들어가야 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또 유입비는 다 똑같이 어디든 현존할 때. 살림살이 다 깨네 이거.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종료 시에. 두 번째, 유입비는 어디를 뭐 다 똑같아. 이게 전세권을 묻건 지상권을 묻건 점유권을 묻건 어디를 묻건 유입비 다 똑같이 가. 종료 시에 현존할 때 누구 선택에 쫓아? 상대방 선택에 쫓아.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상대가 누구예요? 임대인. 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 선택에 쫓아. 둘 중에 하나를 상환받는 거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상환받는. 누가 선택한다? 임대인 선택조차. 여기 그런 말 없지만 유입비는 다 항상 저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어쨌든 4번은 맞아요. 5번에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임대 종료 시에 그 가해자가 현존할 때 갑에게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안 주면 뭐 행사한다? 지금부터 유치권. 네, 소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부속매청권이 먼저 나오네요. 좋아요. 뭐 49번, 50번 똑같은 문제인데 50번 문제 그냥 볼까요? 요거부터 부속매청권 먼저 나오네요.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긴요. 이 문제들 계속 풀 거예요. 부속물 매청권. 일단 부속매청권 풀 때는 이 부속매청권 어서 문제 되는 거다? 어서 건물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서 이것이 문제 되는 거지 토지 임대차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토지 임대차는 뭐로 쓴다? 지상물 매청권. 건물 임대차는 무슨 매청권? 부속매청권. 그런데 모든 이 매청권들은요. 어디에 있던 매청권들은 모두 형성권이야. 행사 반드 매수에 응해줘야 돼. 또 모두 편면적, 강행적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모두 매수했는데 매수 응해주지 않으면 매수 줄 때까지 뭐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 나 매수 줄 때까지는 토지점 인도를 거절하겠다. 이 동시행 행사할 수 있어. 그렇죠? 또 모든 매청권은요. 지상물이건 부속물이건 어딜 배우든 해지당한, 소멸 청구당한, 의무 위반한 사람들은 매청권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만 있는 거야. 내가 의무 위반해갖고 전세가 소멸 청구당했어. 지상권 소멸 청구당했어. 그러면 물권에서도 지상 매청권, 부속매청권 없어요. 어딜 배워도 모든 매청권은 의무 위반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의무 위반한 사람들은 다 철거하고 수고해야 돼. 응? 첫째. 또 매청권은 어딜 배워도 언제까지 행사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뭐 6개월 행사라 1년 행사 기한 제한이 없다. 이건 공통점인데 다 부속매청과 주의할 것은요. 딱 두 개예요. 두 개. 객관식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부속매청권은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이 부속물을 임대인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매청권이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라면 매청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청권이 없으면 다 철거하고 수거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재계약 맺어달라.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부속물 매청권 들어간다. 이 말 쓰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많이 넣으셨어. 곤란하면 대답 안 해. 대답해야 될 것 같지가 않아? 이 말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 이거는 지상물 매청권이에요.
그 지난번 청권과 부동산의 다른 점이 이거.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면 청권은 토지임대계획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토지임대인이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청으로 한다. 그런데 건물임대차는 갱청구 제도가 없어요. 그냥 건물 임대계 끝나는 날 그냥 즉시 들어가는 거지. 갱신 청구하여 이 지문이 틀리는 거다. 틀리는 거예요. 두 점만 주면서 나머지야 뭐 늘 듣던 질문이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50번 봐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건물의 증축 부분을, 자, 건물 임대했어. 근데 건물의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자. 임차는 네가 짓지만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자. 이 얘기는 무상양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대 소유로 하기 약정은 비용 상환 청권과 부속 매청권을 모두 포기한 약정으로서 이것은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비용 상환 때문에 틀렸어. 이것이 만약 비용이라면요, 유입비라면요, 비용 상환 청권은 임의 규정. 원상 복구한다, 무상양도한다 특약이 있으면 유효해요군요. 특약을 배제할 수 있어. 하지만 부속 매청권은 강행 규정. 둘 다 강행 규정으로 틀렸죠?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야. 이게 만약 부속물이라면 이 특약 무효지만 이게 유입비라면 이 특약 유효한 거야. 그래서 둘 다 같지가 않다. 비용 상환 청권은 임의 규정, 매청권은 강행 규정. 둘 다 강행에 반하여 이렇게 틀린 거야. 자, 두 번째, 임차인은 이 부속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한 이미 땡. 뭐다? 동시항명권이다.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유치권 주장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비용 상환청권만은 유치권.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동시항명권은 채권이야. 동시항명권은 네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제3자, 신소유자, 경락자한테 동시항명한다는 말은 없어. 응? 동시항명권이에요. 유치권이 아니야. 틀렸어. 세 번째, 이 부속물이란 뭐가 부속물이 될 것이냐?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이미 땡. 부속물이 되려면요, 임차한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임차한 건물부터 독립성을 구비하는. 동시에 구비하면 부속물. 임차한 건물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면 이거는 유입비. 다른 거잖아요. 구성 부분이라면 유입비. 동시에 구비하면 부속물. 뭐 때문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구성 부분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더라도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면 유입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독립성을 구비한 부속물이라면 원상 복구한 특약은 무효인 특약이니까. 이 특약이 달라지잖아. 강행 규정, 임의정 이렇게요. 틀렸네. 네 번째,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착시키거나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고 종료 시에 맞아 틀려? 맞지요. 동의 또는 매수. 또 행사하는 시점은요, 임대차 종료 시에. 맞네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매청 없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해지당한 임차인들은 매청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딱 뜯어내야 돼. 또 하나는 동의 얻었더라도 누가 봐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들은 이 매청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두 명은 없는 거야. 매청 없다는 얘기는 지가 집이용으로 철거하고 수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없는 사람 두 명. 해지당 임차인, 일상 명백한 임차인은 매청권이 없다. 이게 들어가야죠. 뭐 매청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어딜 볼 거냐. 52번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할 거예요. 네, 여기서 문제를 정리하려고 조금 정리를 덜 했어.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권과 특히 이제 비용 상환 청권 중에서도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게 유입비. 이 중에 유입비. 필요비도 있고 유입비 있지만 이거랑 부속물 매청권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내가 아무리 남의 건물에 돈을 많이 들였어. 막 천장도 막 뜯어서 막 공사하고 바닥 공사도 하고 막 벽에 타일도 붙이고 뭐 실내 화장실도 만들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임차한 건물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유입비가 되는 거예요. 임차한 건물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이 구비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돈을 많이 들인 거야 남의 건물에. 이게 구성 부분인지 독립 구비한 건지 뭘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하면 돼요? 구비하면 구성물. 이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면 유입비, 비용이야, 유입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임대가 끝났을 때 내가 이걸 뜯어냈어. 뜯어내서 딴 데 가서 그대로 쓸 수 있어. 쓸 수 있으면 이게 부속물이 되는 거야. 돈을 마지막 뜯어낼 수가 없어. 뜯어내면 쓰레기백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유입비야. 그러면 바닥공사 했어요. 돈 1,000만 원 들였어. 바닥 뜯어내나? 천장공사 했어요. 천장공사, 닥스공사 했어요. 못 뜯어내잖아. 그건 다 뭐야? 유입비. 근데 원래 이게 천장 에어컨이 없었던 건물이었는데 내가 임대인 동의받고 천장 에어컨 6대를 달았어. 천장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뜯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 뜯어내면 딴 데 쓸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자동문이 아니었어. 근데 여기 물 싹 밟으면 샥 열리는 자동문 있잖아. KS 비공 마크야. 꼭 자동문 다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자동문을 달았어. 동의하에. 자동문은 유입일까요? 부속물일까요? 판례가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어. 그거 하나. 그거 부속물이에요. 그대로 뜯어내면 그대로 딴 데 쓸 수 있대. 그럼 부속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뜯어냈을 때 쓰레기백이 안 돼. 그러면 유입비. 뜯어내면 딴 데가 쓸 수 있어. 비용을 들도. 그러면 부속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동문, 천장, 에어컨 이거 부속물이야. 하여튼 실내 화장실 만들었어. 실내 화장실 없는데 파이프 끌어다가 내가 파이프 끌어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800만 원 들었어요. 화장실 만드는데. 그 건물 가치가 증가한 거야. 그 유입비예요? 부속물이에요? 유입비지. 실내 화장실 어디 뜯어가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뜯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왜 중요하냐. 비용사안정권은 이건 청구권이에요. 꼭 응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배액청구권은 형성권이야. 행사 반드시 응해 줘야 돼. 비용사안정권은 청구권. 이것은 형성권. 또 비용사안정권은 임의규정.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원상 복구한다.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하지만 여기는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이다. 원상 복구한다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건 똑같은 거 있어요. 유입비 상환청구권 이건 부속매청권 이건 둘 다 임대차 종료 후에. 종료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종료 후에 부속매청권 종료에 청구해야 돼. 다른 점이 뭐냐? 자, 유입비 이 특약만 없다면 유입비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집어넣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동의 필요 없습니까? 동의 필요 없어. 동의 안 받고 집어는 필요 유입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요. 부속매청권은요. 부속물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사할 수 없잖아. 이 비용상환청구는요. 그 남의 저기에 내가 벽공사하고 천장하고 실내 화장실 만들고 다 했어. 비용 들었는데 이익이 참 연체되니까 해지당했어. 해지당한 임차인이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지당 임차인도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의무로 해지당한 임차인들은 부속매청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차이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비용상환청구는 특히 유입비 상환청구는 임대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행사 못해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근데 비용상환청구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없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이걸 안 줘요. 안 주면 비용상환청 유입비를 안 돌려줘. 이 원상 특약도 없었는데 그럼 뭐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누구한테 인도 거절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비용사 안 해줘. 비용사 해줄 때까지, 부속 매수해줄 때까지 뭐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야. 동시행의 항변권. 나 매수해줄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절한다. 이건 동시항변권. 이건 채권이야. 이건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돼. 이건 모든 사람한테.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지금.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특히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50원에 1번 봐보세요.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입비를 지출한 때는 모두 임대차 종료한 때 모두 뭐 때문에? 필요비. 필요비는 어떻게라도? 즉시라도. 2번에 임차인의 유입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 매청권은 피담보 채권 모두 유치권. 뭐 때문에? 모두. 부속 매청권은 뭐야? 부속 매청권은 동시항변권. 유치권이 아니잖아 이거는. 모두 유치권 이미 땡. 세 번째, 임차인의 비용사한 청권이나 부속 매청권에 관한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으로서 이미 땡. 비용사한 청권은 이미 규정. 원상복관과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어. 필요비 유입비 다 날아가는 거야. 응? 이거 틀렸네. 네. 4번에 부속 매청권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또 임대로부터 매수한 경우지만 비용상 청구는 이러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 동의 안 받고 집어넣은 것도 비용상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맞아 틀려요? 맞네. 부속물은 구성 부분을, 부속물은 독립성을 그래야죠. 밑에 5번. 응? 유입비는 구성 부분. 이거 완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틀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잘좀 기억해 주시고, 자, 똑같은 문제가 53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책을 풀어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56번 문제 볼까요? 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청권. 자, 봅시다. 1번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지금 문제가 토지임대차예요. 문제가. 또 문제가 이미 지상매청권이야. 1번에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토지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는 갱신 청구 없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해지 통고 날라왔을 때는 갱신 청구 없이 즉시로 매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토지임대차 매청권은 언젠가 토지임대 계약이 만료하는 날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그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 들어가야 돼. 먼저 갱신 청구한 다음에 지상매청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언제까지라는 토지임대 계약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토지임대인 측에서 해외 통화 날라왔을 때는 그때는 갱신 청구 없이 즉시로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즘은 생활에 자주 나오는 신문이에요. 두 번째, 그럼 이 지상물이 남의 토지 임대에서 그 임차한 토지에 지은 지상물이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에 대한 효용 여부는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남의 땅 임대에서, 자, 가배 토지예요. 자, 을이 임차한 토지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 여기다 지상물을 졌어. 창골 좀 줘. 꼬물 좀 좋아. 졌어. 이 지상물을 지을 때 토지 임대인 땅 주인이죠. 토지 소유자. 갑에 동의 필요 있어요? 동의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동의도 안 받고 지었어, 지상물을. 토지 임대 줬는데 임차한 토지가 창골 줬네? 어느 토지 소유자가 왔더니, 아니 왜 남의 땅 임대 내 동의도 없이 줬냐? 너 동의 안 받고 지금 빨리 철거해. 동의 받았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지상 매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란다는 점이에요. 건물임대차에서 부속 매청권은 부속 매수를 청구할 때,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어야 돼. 그래야지 매청권이 있어. 안 그러면 철거해야 돼. 여기는 동의 안 받고 지은 지상물도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이 지상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야. 허가도 안 나 무허가 건물이야. 건축물에 등록도 안 돼 있어.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이것이 이 지상물이 토지 임대인에게 땅 주인에게 소용이 있는 여부. 제 토지 임대인이 왜 억울하냐면요. 야 인간아. 내가 이 창고 쓸 것 같으면 매수해 주는데 다 때려부시고 여기다 3층짜리 건물 질 거야. 오히려 철거 비용이랑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생겼어. 오히려 1,000만 원 네가 물어내야 돼. 안 쓴대. 때려부시고 건물 질 거래. 토지 임대 소용이 있냐 여부도 논할 필요도 논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 없다. 요건이 아니야. 논할 필요 없어. 그 얘기는요. 설사 토지 임대인이 때려부시고 새로운 건물 짓게 되더라도 매수해줘야 되는 거야. 여부도 요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 지상물에 담보가 설정돼요. 담보가. 남의 땅에 건물 쳐갖고요. 을이 또 돈 1억 빌리고 A한테 또 저당을 잡혀서 이 건물을. 저당 설정돼 있는 건물이야. 이 담보 설정된 건물도 매수해달라. 매수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수해줘야 돼. 그러면 얼마로 매수해? 얼마로? 그렇지. 대답 못하지. 당연히. 얼마로? 시가로. 시가가 뭐냐? 시가가. 그러면 시가는 건축비 일체를 고려한 가격으로 그럼 틀려요. 내가 건축비 얼마 들었어? 공사비. 내가 공사비 줄게. 또는 내가 때려부실 거야. 이거 때려부시면 폐기물 수리비랑 다 나온단 말이야. 토지 임대인이, 땅 주인이.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틀려. 그럼 얼마냐?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그럼 만약에 진짜 이게 쌈이 나면요. 감정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법인에 가서 이 건물 좀 평가해달라. 주변 시세 비춰서 얼마쯤 되는지. 그 가격으로. 근데 그 가격만 2억이 나왔어. 그런데 저당 잡힌 게 1억이 잡혀 있어. 그럼 1억 공제하고 1억에 매수해줘야 돼. 응?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 토지 임대 줘야겠어요? 주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골에 있는 땅에서 문제돼? 도시에서 문제돼요? 시골에 있는 땅 문제 안 돼. 시골에 있는 땅 빌려줘봤자 파마늘 싣고 배추 심어서 그냥 쌀 한 대박 주고 끝내는 거야. 도시에서 문제되는 거야.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빈 공지들 가만히 보면 공지 놓고 있지. 그거 안 빌려주잖아. 어쩌다 빌려줘도요. 유료 주차장이나 하게 만들어. 절대 지상물 짓게 안 돼. 잠깐이지만 건물 질 때까지 철골로 가건물 져갖고 뭐 영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장소인데. 다 매수해줘야 돼, 그거. 야전에 매수해주려면요. 받은 지료 차임보다 이게 더 커. 그래서 엄대 토지 임대 못 주는 거야. 도시에서. 그래서 도시에서는 웬만하면 철조망 이렇게 쳐놓고 빈 땅은 내비둬. 내 땅이지만. 빌려다는 사람들 와요. 뭐 하시려고? 뭐 잠깐 뭐 여기다 포장마차라도 이렇게 가건물 줘서 됐어, 이 사람 빨리 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시내 한가운데도 그 비싼 땅도 빌딩일 때까지 유료 주차장만 하고 있어. 지금은 다 매수해줘야 돼.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소용 있냐 여부도 관계없고 건축비도 아니야. 주변에 고려한 가격으로. 잘못하면요. 그동안 받은 치료 다 토해내도 모자라. 자,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임차한 토지와 이 건물 졌는데 임차한 토지는 여기까지야. 여기 갑의 토지야. 임차한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이 건물을 졌어, 얘가. 여기까지 임차한 토지지만 여기 임차한 토지가 아니야. 그러면 임차한 토지가 아닌데 걸쳐서 지상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땅, 여기 땅은 갑의 땅 맞아. 여기는 갑의 땅이 아니야. 여기는 다른 사람 땅이야. 근데 얘가 갱신 청구했어. 토지 임대기가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갱신 못 해주는데. 쓸 일이 있어서. 그럼 매수해달라.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임차 지상과 지상물 3자 토지에 걸쳐서 있을 때, 그때는 임차 지상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만 매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차한 부분이 구분 건물로서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구분 건물이 안 된다면, 이거 등기를 따로 나눠서 표제 바꾸고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구분 건물이 여기만 매청하는데, 이 구분 건물이 안 되면, 단층짜리 창고를 반 잘라서 구분 건물 못 만들잖아. 구분 건물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이 전부를 매청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임차 지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청구해야 되는데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분 건물로서 따로 등기를 만들 수 없다면 이 건물 전부는 철거시켜줘야지. 그때가 전부를 매청할 수는 없다. 이게 또 판례예요. 판례가 많아 여기가. 판례가 많다는 것은 뒤집으면 뭐가 많다는 거야? 법적 분쟁이 많다는 거야. 대법원까지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 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기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분들 다 틀린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거기 58번 다시 한번 읽기만 할게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권. 자, 1번에 매수 청구에 읽기만 하면 돼. 58번 1번에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된 동의 얻어 신축한 것 한정된 이미 땡.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매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의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임차는 저 매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임차인이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라면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임차가 채권에 불과해. 물건이 아니잖아. 단 임차권이 대항력 같은 임차권이라면 신소자가 누구한테건 매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없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 사정이 없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일단은 뭐가 원칙이야?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을 때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상물 부동산청과 다른 점이야. 일단은 갱신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은 경우, 특별 사정이 없다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지상물 매청으로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하지만 4번처럼 3번, 4번은 다른 거야.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없는 토지 임차권을 소멸할 때는 이때는 매청구 없이, 아니, 갱청구 없이 즉시로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랬잖아 지금요. 5번에 이 지상 건물이 임차 토지, 임차 지상과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있는 지상물이라면 이때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구분해서 객체되는 부분만 잘라서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구분 건물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전부를 매청할 수는 없다. 그렇죠?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줄줄줄 푸셔야 돼요. 61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 똑같은 얘기지만 워낙 사회생활 때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잘 나와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임대차가 많이 나오지만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 67번, 69번. 두 문제 한번 보세요. 어디 얘기냐 이제. 비용 상한 얘기도 대충 받고, 보성 매수 청구 얘기도 받고, 토지 지상 매수 청구도 받고. 그렇다면 네 번째 논점은 임대차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그러면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일반 토지 건물이건 임차인들은 임차 목적 남에서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누가 오더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라. 이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상가보호법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대항력 인정해주고 확정을 잡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어디도. 응? 주택이건 상가 다 똑같이 해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하면 다 임대차 해지사유야.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 없이 동의 안 받고 양도 전대하기 무단 양도 무단 전대예요. 근데 이게 있고 그러면 동의받은 양도 전대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의 안 받고 무단 이게 있고 이게 있었죠. 이거 안 나와. 응? 왜? 동의받은 양도 전대는 판례가 한 건도 없어. 법조문은 세 조문 있지만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판례가 쏟아져. 그 얘기는요. 동의 안 해준다는 거지. 동의 안 해주니까 몰래 하는 거지. 몰래 했다 걸리는 거야. 주거용 건물에서는 주택에서 무단 양도 전대는 없는데 상가 점포 같은 데는 이게 많은 거야. 권리금이 부담스럽잖아, 사람들이. 나 동대문 시장에서 내 건물은 아니지만 남의 건물 임대해서 몇십 년 장사한 사람이야. 단골도 많고. 근데 내가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어서 몸도 아파. 이 장사 진짜 잘 돼. 여기 장사하면 그냥 단골 손님하고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은 나. 권리금 3억 주세요. 5억 달라고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인 씨, 내가 월세 300 내는데요. 이게 아깝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 수익이 나온다니까 사람들 권리금 5억 주고는 인수 못 하겠다니까 내가 전대해서 600 받아갖고요. 300은 내가 먹고 300 드릴게. 이게 전대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그렇게 하시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가 600 받으려고 그러지 왜 대기 300을 먹어? 동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야. 몰래 했다 걸리면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지. 동의받은 전대는 없어요. 전대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해서 얘한테 월세를 받아서 내 중간에 먹고 일부를 또 임대한테 주는 거야. 그걸 동의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무단전대하지. 그래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판례는 무단전대 나오는 거죠. 자, 무단전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보통 뭐 상가, 점포 이런 데서 많이 문제되는 거야. 이 건물의 임대인이야. 얘가 임차인이야. 자, 임대차. 둘이 임대책을 맺은 거죠. 월세는 다달 300만 원 내. 갱신하면서 오랫동안 써왔어. 물론 얘가 이제 이 건물의 임대인이죠. 그런데 이걸 또다시 병한테 전대를 주잖아요. 전대. 전대라는 게 뭐예요? 임차인이 임차 지위를 유지하면서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내 임차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벗어나고 얘 임차 지위를 벗어나고 얘가 대신 임차로 들어앉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임차 양도고 그거는. 양도가 돼 버리면 종전 임차 지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병이 들어오는 거는 양도고. 전대는요. 임차을이 임차지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임차를 드리는 거야. 복대리랑 똑같아. 대리 복대 선임했다 대리가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임차 유지하면 또 다른 사람 드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전차냐고 전차인.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이 임차를 또 뭐라 불러요? 용어를 전대인. 이때 얘네 둘의 관계를 전대차, 전대. 얘 들어간 걸 임대. 그래서 얘한테 700 받기로 했어. 그럼 7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400 내가 띵기고 300만 주는 거야. 이게 전대 이게. 동의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동의 안 받고 몰래 했어. 그걸 우리는 무단 전대라 불러요. 자, 무단 전대가 되었을 때 무단 전대도 일단 무단 전대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지. 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왜 유효하냐? 임차 양도하나 전대할 때 모든 주택이건 상가건 뭐 논할 거 없어. 모든 임대차에서 양도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양도 전대의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임대 동의가 효력 요건이라 그러면요. 동의 안 받으면 무효란 얘기고 동의 받아야 유효하다는 얘기잖아.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대항할 수가 없어. 따라서 유효하더라도 얘는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대 동의는 대항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무단 전대했다면 이거 알았다면 얘는 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무단 전대했다 계속해서 그냥 차임을 요구해도 돼. 300씩 줘. 전대하든 말든 이래도 되고. 넌 의무가 무단 전대 오늘부로 해지한다. 무단 전대 임대차 남은 계약 기간 해지. 이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렇죠? 할 수 있어. 그런데 대원 판례가 다음과 세 가지 경우는 비록 무단 전대했더라도 임대 동의가 없어 전대했더라도 해지 사유가 아닌 게 세 가지가 있죠. 무단 전대했더라도. 자, 어떤 경우에 판례 세 가지가 임대 동의가 없었어. 몰래 한 거야. 동의도 없이. 비록 무단 전대했더라도 과거에 무단 전대를 이제 와서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1년 전에 무단 전대해서 700씩 받아서 300 주고 400씩 먹었어. 근데 지금은 전대 계약이 끝나서 그냥 을이 쓰고 있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여기서 알려줬어. 임대인 씨 미국 가는 사이에 얘가
통신회사한테 010한테 700씩 받아서 300씩 입금시켰어. 무단 전대했다는 거야. 이제 알게 되었어. 현재는 전대 상태가 아니야. 과거의 무단 전대를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신의칙 얘기가 나오죠. 신의칙에 비춰볼 때 비록 임대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것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또 무단 전대한 것이 임대인에게 특별히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그냥 무단 전대했더라도 이런 걸 원인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신의칙. 또 하나는요. 건물의 소부분은 무단 전대 때 해지 사유가 아니야. 자, 내가 평택역 앞에 30평짜리 매장 임차해서 장사한 사람인데 웬 사람이 여름에 오더니 2평만 잘라달래. 응? 한 4개월만 잘라달래. 뭐 하려고? 아메리카노? 여름만 장사한다고. 잘라주는데 100만원씩 받았어. 50만원씩 받았어. 그건 할 수 있어. 괜찮아. 소부분은 무단양도 무단 전대했다고 임대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무단 전대했을 때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아무 권리 추정할 수는 없어. 이때 무단 전대했을 때 임대인 갑이 무단 전체 쫓아가서 너 700만 원 낸다며 계약서 보여줘. 700만 원 낸대. 아, 얘가 또 700을 받아도 또 300을 그나마 또 안 줘. 그래서 야, 너 700 내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 나가라는 얘기 안 할게. 인정해 줄 테니까 너 700 중에서 300은 직접 나한테 입금시켜. 얘한테 주지 말고. 응? 라고 임대인이 무단 전차에 직접 700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해당되는 300만 원만 달라는 거야. 직접 무단 전차인에게 병에게 직접 차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계약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인이 무단 전차표 쫓아가서 이 임차인 여기서 말 을이에요, 을. 임차인을 대의해서는 차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건 돼요. 대의 청구는 돼요. 무단 전대했지만 해지 안 했어, 얘가. 해지 안 했는데 그럼 300을 못 줘. 또 왜 안 주니? 얘가 못 줘서 안 준대, 얘가. 당장 쫓아가서 너 빨리 얘한테 700 줘. 그래야지 내가 300 받잖아. 이 대의 청구는 되는 거야.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야. 너 무단 전차인 평화 빨리 우리한테 차임 줘. 700. 안 주면 당장 나가. 라고 대의 청구해서 얘가 700 받아야지 300 줄 거 아니야. 대의 청구는 가능해. 집차 청구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대항력 없기 때문에 얘 입장에 볼 때는 이 건물에 무단점이야. 적법한 점유가 아니야. 무단점유. 내 동의가 없었잖아. 임대인이 무단 전차인에게 무단점유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 자, 무단 전대하면 임대차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해버릴 수 있어. 해지하고 플러스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묻는 거야? 아, 우리한테 묻는 거지. 해지는 예태하고 손해 예태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장 최근의 문제가 28회 때 문제인데 나 이 문제 틀린 분들 내가 용서를 안 했어, 내가 속으로. 어떤 때 문제 틀려도 용서할 만한 문제가 있어. 이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 착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떤 문제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28회 때 무단전대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무단전대했을 때 갑은 을병간의 전대계약을 해지하여. 아니 무단전대하면 이걸 해지하는 거지. 얘가 왜 이걸 해지해? 남계약을. 이걸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해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나왔어. 무단전대했을 때 임대는 을병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아니 갑과 을 치사의 임대계약 해지하고 남의 전대계약을 얘가 가서 왜 이걸 해지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무단전대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생각만 드는 거야. 누구를 해지해? 갑과 을사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하겠어요? 용서 안 하지. 마음속으로. 떨어진 보고 용서 못해. 그럴 수는 없잖아. 잘해. 이걸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해서 예태 묻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문이 이 무단 전차인의 잘못으로 무단 전대했는데 동의가 없었어요. 얘 잘못으로 얘가 불을 냈네? 막 불을 내갖고 막 이 병의 잘못으로 일부를 막 훼손시켰어. 불나고 막 난리가 나 때려 부시고 막 훼손됐어, 일부가.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야.
아니 왜 병이 쓰니 의리 안 쓰고 무단 전대한 거야. 그러면 무단 전찬의 잘못으로 임차 목적물이 멸실로 훼손됐다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바로 이 경우예요. 단순히 무단 전대하고 동의가 없어서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물을 수는 없지만 다 때려부셨다면요. 이거는 물을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자, 쫓아가서 무단 전차이나 너 나가 쓰지 마라. 반환해.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반환하라. 너 쓰지 마라. 나가라. 반환하라. 반환청 행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반환하라?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에게 반환하라. 해지했다면요. 나에게 반환하라. 을에게 반환하라. 이 경우에 따라 달라. 무단 전대 원인으로 갑과에서 임대를 해지했다면 병에게 직접 나한테 반환하라.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해야 돼요. 이해되죠? 네. 이 문제 맨날. 자료 정답은 67번에 5번이고 69번은 4번인데 스스로 풀어보세요. 다 설명드렸어요. 두 문제만 푸시 다른 거 푸지 마시오. 요거만. 자, 여기 보시고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 저보고 73번부터 하자고 해주세요.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73번 보시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담법, 집합법 다 풀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나올 만한 것들만.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진도는 무단 전대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